이런 경우에 한 번쯤은 턱관절 문제를 의심해 보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재활의학과 교과서에. 그러면 턱관절 문제가 이런 다양한 2차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못 찾냐? 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턱 관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뭐 턱이 아프다든지 소리가 난다든지 그런 경우겠죠. 씹기 힘들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턱이 아프거나 소리 나지 않는데 턱 관절 문제로 인해서 2차적으로 뭐 두통이 오거나 어지럼증이 생기거나 이명이 오거나 목 어깨가 아프다든지 턱 관절로 인해서 생긴 2차적인 질환을 한방병원이 좀 더 잘 치료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증상들로 진단을 다 받았어요. 근데 치료를 하는데 제대로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한 번쯤은 턱관절 문제를 의심해 보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재활의학과 교과서에. 그러면 턱관절 문제가 이런 다양한 2차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못 찾냐? 문제는 만약에 내가 이명이 있다, 만약 두통이 있다 이러면서 턱관절이 아프다, 그러면 턱관절도 한번 치료를 해볼 생각이라도 하겠죠. 근데 문제는 턱관절이 잘 아프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즉 턱관절에 문제는 있지만 통증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 것을 간과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증상들만 있고 턱관절 문제는 없다고 느끼니까 턱관절 진단을 받아볼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게 턱관절이 다른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찾지 못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발부터 무너져서 골반이 틀어지고 척추가 틀어져서 그 상태로 턱관절 주변의 근육이 긴장되니까 턱관절 문제까지 이렇게 왔다, 이렇게 유출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턱관절 치료를 할 때 척추와 골반, 발까지 보고 치료한다면 치료도 빠를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재발을 잘하지 않겠죠.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 어떻게 돼요? 무릎 관절도 닳고 허리 디스크도 닳고 그래서 협착증도 오고 퇴행성 관절염도 오고, 마찬가지로 턱도 퇴행성 관절증, 퇴행성 디스크 이런 질환들을 앓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이가 많고 턱관절 증상이 심하다고 해서 치료가 안 되는 건 아니라 치료 기간이 좀 더 많이 걸리고 좀 더 집중적인 치료를 요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급성과 만성으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급성이다, 턱관절 주변의 근육이 놀라서 긴장을 하면서 입이 벌어지지도 않고 또 음식을 씹을 때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경우가 급성적인 턱관절 염좌 같은 그런 증상이죠. 이런 급성기에는 일단 이제 경직되어 있는 턱관절 주변의 근육들을 이완시켜주는 목적으로 이 핑거, 즉 손을 이용해서 턱관절 안쪽에 손을 넣어서 턱관절 안쪽에 있는 외익상근이나 내익상근 같은 턱관절을 잡아주는 그런 근육들을 풀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손을 이제 턱 안쪽으로 넣어서 턱 관절을 당겼다가 풀었다가 당겼다가 풀었다가 이 관절을 이완시켜주는 이 추나요법을 병행을 합니다. 그리고 턱관절 주변에 있는 측두근이나 교근, 이복근 같은 턱관절 주변에 입을 벌리고 닫을 때 쓰는 근육들을 침을 이용해서 이완해주면서 이제 물리치료를 병행을 하게 되고요. 좀 많이 심한 경우에는 근육 이완제나 이제 근육을 풀어주는 한약을 같이 복용을 하시게 되면 보통 급성기라도 4회에서 5회 정도 이렇게 치료를 하시면 이게 많이 호전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런데 만성이 문제거든요. 이 만성적인 턱관절 질환, 예를 들면 내가 턱이 아픈 지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됐다, 오랫동안 아팠다, 이런 분들은 CT나 초음파 촬영을 해보게 되면 턱관절 디스크 자체 두께가 굉장히 얇아져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스크 두께 자체가 얇기 때문에 턱에서 소리가 지속적으로 나게 되고요. 그리고 음식을 씹을 때 충격 흡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증도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불편한 그런 경우들인데, 이런 경우는 기존에 급성기 했던 치료와 병행을 해서 좀 더 강도가 조금 더 높은 그런 치료를 병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침 치료를 하면서 이제 전기작을 같이 거는 전기 치료를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턱 관절에 이제 인대를 이렇게 강화시켜주는 턱 관절 주변에 인대를 강화시켜주는 약침을 맞는다든지, 염증이 지속이 돼서 통증이 계속된다면 좀 염증을 억제시켜주는 봉침 치료를 병행을 한다든지,
그리고 두개천골요법이라고 해서 이 두개골을 교정하고 목 뒤를 풀어주는 그런 추나요법을 병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통증이 오래돼서 근육이 처진다든지 그리고 안면 비대칭까지 이렇게 심해진 경우에는 그 매선요법으로 이 근육의 밸런스를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치료를 하기도 하고, 두개 안면 도수 치료라고 해서 턱관절 주변의 안면 부의 근육들을 이완시켜주고, 또 안면부 근육들이 또 목과 어깨 근육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과 어깨를 같이 풀어서 턱관절의 긴장을 더욱 완화시켜주는 도수 치료까지 같이 병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를 함과 동시에 좁아져 있는 턱관절 사이의 공간도 확보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턱관절을 교정하는 교정장치, 턱관절 교정장치를 잠을 자거나 일상생활을 할 때 같이 착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면 만성적인 질환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세 가지 설명드릴게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손가락 세 개를, 이게 손가락 세 개면 햄버거 사이즈죠. 뭐 햄버거를 한 번에 먹을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입 벌려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새끼손가락을 귀에다가 넣으세요. 이렇게 양쪽 귀에 넣으시고, 이렇게 넣으시고 벌려보세요. 이렇게 벌리고 닫고 이렇게 했을 때 한쪽 턱관절이 내 한쪽 손가락을 탁탁 때린다, 또는 입을 벌렸을 때 한쪽 턱관절이 한쪽 손을 꽉 누른다, 이런 느낌 드시면 턱의 위치가 안 맞으신 거예요. 세 번째, 귀에 손 넣기 싫은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턱관절 옆에 이렇게 양손을 이렇게 갖다 대시고 입을 벌려보세요. 벌리고 닫고, 벌리고 닫고, 이렇게 벌리고 닫았을 때 소리가 난다, 덜크덩거린다. 그리고 한쪽 턱이 먼저 빠지고 다음 턱이 빠지고 들어갈 때는 반대로 들어간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턱이 움직인다. 이런 경우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제일 안 좋은 건 아무래도 이제 한쪽으로 많이 씹기, 그죠? 한쪽으로 많이 씹어서 이제 턱관절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모로 누워 자기, 한쪽으로. 더 최악은 뭐죠? 엎어져서 모로 자기. 자, 턱에 가장 많은 압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턱관절 안 좋으신 분들 제가 쭉 문진을 해보면 대부분 그 쫀득이, 뭐 하리보 젤리, 뭐 육포, 쥐포, 오징어, 스트레스를 막 이렇게 질긴 걸로 씹어서 푸시는 분들, 이런 분들 턱관절 문제 많이 생깁니다. 목이 앞으로 빠진 상태에서 근육이 긴장되면 그때 음식 씹고 말하면 턱관절 나빠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북목이 또 잘 생기는 이유 중에 또 하나, 걸음걸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그렇죠. 터벅터벅 걷는 경우. 터벅터벅 걸으시면 무릎이 뒤로 빠지기 때문에 자세가 목이 앞으로, 약간 오리처럼 앞으로 목이 쭉 빠지는 자세로 걷게 되거든요. 그 상태로 많이 걷고 서 있고 음식 씹으시면 턱관절 나빠집니다. 그래서 걷는 습관을 뒤꿈치부터 걷는 게 좋습니다.